단종을 몰아내고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을 훈구세력 또는 훈구파라 해. 훈구파는 세조의 즉위를 도운 대가로 왕실과 혼인해 중앙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더욱 강화했고 국가로부터 대토지, 즉 많은 토지와 노비도 하사받아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 훈구파로는 한명회가 대표적인데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이라고 있지. 그 이름은 한명회가 한강가에 지은 정자인 압구정에서 유래한 거야. 세조 때 등장한 훈구파가 점점 강해져 왕권을 위협하자 성종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 등 사림세력, 즉 사림파를 언론기관인 3사에 등용했어. 이때부터 사림파는 중앙에 진출해 훈구파와 대립하기 시작했지. 사림계보도를 봐. 사림계보도, 정몽주, 옹건파 신진사대부, 길재, 김종직, 사림파의 시초, 김일손, 조광조, 이황, 영남학파, 이이, 기호학파. 사림파는 고려말 정몽주, 길재 등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향촌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계승했지. 그래서 사림파는 향촌자치, 왕도정치, 공론정치를 추구했어. 향촌자치는 사림파가 향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주장했던 거고, 왕도정치는 왕이 도덕에 따라 정치하는 것을 뜻해. 공론정치란 여론정치를 말해. 공론이 즉 여론이니까. 사림들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언론기관인 3사를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 정치에 참여했지. 왕과 손잡고 제멋대로 정치하는 훈구파와는 반대지. 그래서 사림파는 훈구파와 대립해 갈등을 겪었어. 사림파가 언론기관인 3사를 통해 훈구파의 비리를 자꾸 공격하니까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과 갈등은 점점 심해졌지. 당시 힘이 강했던 훈구파는 힘이 약했던 사림파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사화야. 훈구파의 공격으로 사림파가 화를 입은 것. 사화의 발생 원인과 순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먼저 조선왕의 순서를 알아야 해. 많이 들어봤을 거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까지만. 즉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이 중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까지는 이미 배웠고 이번 단원에서는 연중, 임명, 즉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에 사화, 즉 무갑기을을 대입해.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연산군 때는 무갑, 중종 때는 기, 명종 때는 을. 이렇게 되는 거지. 연산군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야. 암기팁이 2개 있어. 첫째, 사화는 모두 4번이지.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갑기을 순서로 외워도 되고. 둘째, 갑자기 기묘한 일이 생겼어? 뭐는 무오, 갑자기는 갑자, 기묘하는 기묘, 일은 을사로 외워. 뭐는 늘려서 무오, 갑자기는 갑자, 기묘는 그대로 기묘, 일은 일사로 외워. 그래서 을사. 암기팁. 갑자기 기묘한 일이 생겼어? 뭐는 무오, 갑자기는 갑자, 기묘하는 기묘, 일은 을사. 무오사화는 연산군, 갑자사화도 연산군, 기묘사화는 중종, 을사사화는 명종.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사림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때문에 발생했어. 조의제문은 조, 슬퍼하다, 플러스 의제, 플러스 문, 문장, 즉 의제를 조문,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인데 김종직이 숙부, 즉 작은아버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조카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기 위해 쓴 글이야. 자료를 봐. 김종직의 조의제문. 어느 날 밤 나는 초나라 의제이다. 황제에게 죽임을 당해 강에 잠겼다는 꿈을 꿨다. 나는 생각했다. 의제는 중국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조선인인데 그가 왜 내 꿈에 나타났을까? 아마도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 강물에 던진 것 같다. 어때? 숙부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은 숙부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인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그런데 사림파 김종직은 숙부 항우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조카 의제 편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항우를 비난한 거지. 이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실록에 기록하려 하자 세조를 비판한 글이라며 문제삼아 김종직의 후배인 사림파들을 내쫓을 구실로 삼았어. 결국 사림파는 쫓겨나고 말아. 이처럼 김종직이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며 쓴 조의제문을 구실로 훈구파는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을 비유해 비판한 글이라며 사림파를 공격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야.
초나라는 항우대 의제, 사림파 김종직, 조선은 세조, 즉 수양대군 훈구파 대 단종, 사림파 김일손. 암기 팁이 있어. 뭐? 감히 할아버지 세조를 욕해? 로 외워. 뭐는 두 글자로 늘리면 무어지? 암기 팁. 뭐? 감히 할아버지 세조를 욕해? 뭐는 무오. 세조는 세조를 비판한 조이제문. 암기 팁. 뭐? 감히 할아버지 세조를 욕해? 뭐는 무오사와. 세조는 세조를 비판 조이제문.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윤 씨 사건 때문에 발생했지.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윤 씨를 죽이는 데 관계된 살인파뿐만 아니라 훈구파도 처벌했어. 즉 갑자사화는 살인파와 훈구파 모두 피해를 본 사건이야. 암기 팁이 있어. 갑자사화는 엄마 패비윤 씨의 원수를 갚자로 외워. 암기 팁. 엄마의 원수를 갚자. 엄마는 광해군의 엄마인 패비윤 씨. 갑자는 갑자사화. 암기 팁. 엄마의 원수를 갚자. 엄마는 패비윤 씨. 갑자는 갑자사화. 김효사화는 중종 때 유교적 이상정치를 주장한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불만이었던 훈구파가 일으킨 사화인데 세조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훈구파는 점차 막강해져 온갖 비리를 저질렀는데 중종 때에는 왕도 우습게 할 정도였어. 마치 고려시대 문벌귀족인 이자겸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중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고 개혁하기 위해 뽑은 사람이 바로 조광조였지. 조광조는 중종의 의도대로 유교적 이상정치를 위해 노력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중종과 조광조는 사이가 좋았지.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 3가지를 추진했는데 첫째, 지난 시간에 배웠지? 현량과는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뽑는 시험을 뜻한다고. 훈구파에 대항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 성리학 지식과 덕행 모두 뛰어난 인물을 추천받아 관리에 임명하는 천거제, 즉 관리추천제인 현량과를 실시하고 둘째, 성리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도교 행사는 말이 안 된다며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폐지하고 셋째, 훈구파 중 부당하게 공신이 된 자의 위훈, 거짓 공훈을 삭제해 즉 가짜 공신을 찾아내 국가로부터 받았던 토지와 노비도 몰수할 것 등을 주장했어. 심지어 조광조는 중종도 가르치려 했지. 바로 왕도 정치를 강조했던 거야. 왕도란 왕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해. 그러니까 왕인 중종도 왕도 즉 왕의 도리에 맞게 정치하라는 거지. 자료를 봐. 조광조의 왕도 정치. 왕과 백성은 근본이 같다. 이제부터 왕께서는 신하들에게 정치를 맡겨야 합니다. 왕이 혼자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왕과 백성이 같대. 그리고 왕이 혼자 정치하지 말고 신하들에게 정치를 맡기래. 어때? 당시 절대 지존이었던 중종이 열받을 만하지? 감히 왕인 나를 가르치려 해? 난 왕이고 넌 신하야. 이처럼 중종은 자신에게도 너무 엄격했던 조광조의 점차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 이걸 눈치챈 훈구파는 중종과 조광조 두 사람을 이간질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지.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을 두려워한 훈구파는 나뭇잎에 주초 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씨를 쓴 뒤 글씨에 꿀을 발라 벌레가 갉아먹게 하고 조광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며 중종에게 나뭇잎을 보여주자 분노한 중종이 조광조 등 살인파를 제거했는데 이게 바로 김효사화야. 주초위왕이 왜 조광조가 되냐고? 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되고 위는 되다, 왕은 왕, 즉 조씨,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암기 팁이 있어.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어 조씨인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주초위왕이란 글씨가 나타난 것은 당시로선 기묘한 일이지. 그래서 기묘한 일로 조광조가 죽었네 로 외워. 기묘한 일은 김효사화, 주초위왕은 조광조니까. 암기 팁. 기묘한 일로 조광조가 죽었네. 기묘는 김효사화, 조광조는 조광조의 죽음, 조광조 제거. 암기 팁. 기묘한 일, 주초위왕으로 조광조가 죽었네. 기묘는 김효사화, 조광조는 조광조 제거. 을사사화는 명종 때 외척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발생했지. 인종이 죽고 그 동생 명종이 즉위하자 인종 때 집권했던 대윤 윤인과 새로 왕이 된 명종을 지지한 소윤 윤 원형 문정왕후의 대립으로 소윤이 대윤을 제거하면서 문정왕후를 비판했던 살인파도 대윤과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이야. 인종 때 대윤, 윤임, 명종 때 소윤, 윤원형 문정왕후, 을사사화로 인종 때 대윤 제거. 그러면 사화로 인해 지방으로 쫓겨난 살인파는 어떻게 됐을까? 살인파의 세력 기반은 서원과 향약이야. 살인파는 4번의 사화로 타격을 입었지만 지방의 서원에서 후배들을 계속 양성했고 즉 키웠고 향약으로 향촌을 장악했기 때문에
좀비처럼 살아남아 선조 때부터는 중앙간직에 다시 진출했어. 결국 훈구파는 끊임없이 중앙간직으로 들어오는 사림 세력을 당할 수 없어 마침내 사라지고 말지. 훈구파는 없어지고 사림파만 남았으니 이제부터는 사림파끼리 싸우고 갈라졌겠지? 그게 바로 붕당이야. 사림파가 쪼개지고 갈라진 거. 즉 붕당이란 사림 세력이 학문적 정치적 견해 차이로 서로 갈라진 것을 뜻해. 즉 붕당은 특정한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양반들이 모여 만든 정치 집단을 뜻하지. 사림파의 기반 서원과 향약. 원래 서원은 이황 이이 등 덕망 있는 유학자 즉 선현을 기리고 지방의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어. 하지만 사림파는 서원을 이용해 향촌의 여론을 만들어 정치 세력을 키웠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학파를 만들어 논의하면서 성리학을 발전시켰지. 서원의 기능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와. 첫째, 향촌의 여론 형성. 둘째, 성리학 발전. 여성이라고 외워.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나중에 이황이 건의해 소수라는 현판, 즉 간판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지. 사액이란 왕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았다는 뜻이고 사액서원은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받고 세금도 면제받았어. 향약은 향촌향, 규약, 약. 향촌의 규약이란 뜻인데 규약은 규칙을 뜻해. 즉 향약은 향촌의 규칙인 거지. 원래 향약은 중국 거야. 중종 때 사림파 조광조가 중국의 향약을 번역해 들어온 것이 최초의 향약이었고 나중에 이이와 이황이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 향약을 보급하지. 그래서 향약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과 사림파의 성리학적 유교윤리를 결합시켰던 거야. 그러니까 향약은 사림파가 들여왔고 사림파가 보급하면서 지방 백성들을 교화하고 통제하면서 사림파의 향촌 주도권을 강화시켰지. 사림파는 서원과 향약 덕분에 향촌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거야. 향약의 4대 덕목은 덕업상권, 즉 좋은 일은 서로 권함, 과실상교, 즉 잘못된 일은 서로 꾸짖음, 예속상교, 즉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함, 환난상율, 즉 어려운 일은 서로 도움 등이야. 그런데 서원과 향약은 그 역할이 헷갈려. 공통점은 사림이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한 거고 차이점은 서원은 양반과 관련, 향약은 백성과 관련이라고 외워. 서원 대 향약. 서원은 양반, 학문 연구, 성리학 발전, 양반 교육, 학파 성립, 학통 계승, 향촌에서 정치 여론 형성. 그래서 향촌 주도권 장악. 향약은 백성, 백성 교화 통제. 그래서 향촌 주도권 장악. 사림파는 4번의 사화를 겪은 뒤 큰 피해를 입었는데 향촌으로 내려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후배들을 키우며 조금씩 힘을 키웠어. 그 사이 훈구파도 점점 힘이 약해지지. 그런데 선조는 사림파를 다시 중앙정계로 불러들였어. 사림파는 훈구파를 제치고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해져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됐는데 이걸 붕당이라고 해. 이조전랑은 이조의 벼슬인 정랑과 자랑을 합쳐 부르는 말로 여론 형성의 중요한 기관인 3사의 관리를 임명하고 자신의 후임자 추천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림들이 서로 탐내는 자리였지. 다음 자료를 봐.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을 보여줘. 동인은 이황과 조식 등의 제자를 중심으로, 서인은 이이와 성운의 제자를 중심으로 형성됐어. 붕당의 형성. 김효훈이 이조전랑의 물망 후보에 올랐으나 심의겸이 반대했다. 그 뒤에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이 이조전랑으로 천거 추천됐으나 외척이라는 이유로 김효원이 반대했다. 이에 양편 친지들이 서로 배척해 동인 김효원, 서인 심의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됐다. 김효원의 집은 동쪽 권천동에 있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림파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끝난 게 아니었어. 광해군 때에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북인이 집권하지. 인조반정으로 북인은 사라지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나중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고 기억해. 암기팁이 있어. 남녀노소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동서남노소로 외워. 동은 동인, 서는 서인, 남은 남인, 노는 노론, 소는 소론. 북인은 왜 없냐고? 북인은 광해군 이후 사라졌기 때문이야. 암기팁. 동서남노소. 동은 동인, 서는 서인, 남은 남인, 노는 노론, 소는 소론.